그동안 임대만 주시던 분들이 네.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들어가 살아야겠다. 아, 이거 똘똘한 한 채를 잡으려고 나왔구나, 이거는. 네. 왜 음마 이런 데는 쓰러져 가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1주택 뭐 수십억짜리 보유하고 있다가, 이거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죠. 이제 그 몸테크라고 하죠. 아, 이제 세입자 다시 내보내고 본인이 네.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는. 거기 들어가서 그래도 한 몇 년 계속 거주를 해야겠네. 80%다 받으려면은 10년 살아야 10년 돼. 거주하셔야 돼요. 예. 그 지금 똘똘한 한 채도 안 돼. 그 강남 쪽에 집값 떨어지고 이런 원인이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금액이 올랐어도 결국은 세금 내고 남는 돈이 내 돈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강남에 새로 사서 네.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라가 한 70% 가져가고 그죠. 보유세 계속 두드려 갖고 네.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거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지 했던 분들도 이제 뭐 트림하자 이런 거는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괜찮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보고 엄청 비싼데 네. 그런 거는 내가 몸테크가 어렵죠. 와 그게 사실 비워놓기 아까워서 세입자 주고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 세도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1세대 주택자는 세금이 없잖아요. 비과세잖아요. 네, 양도세 비과세니까 네. 없는데 우리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팔 때는 세금이 있어요. 아 9억 이상은 그렇죠. 9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네.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세금을 물려요. 근데 이게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 뭐 30억짜리 집을 팔아도 네. 세금이 많지 않은 구조예요. 그런 이유가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보유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를 해주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장특공제. 그렇죠. 네. 3년 이상 보유하면은 이제 네. 일정 유를 빼주는 겁니다. 네. 그게 1세대 주택자는 최대가 80%예요. 거의 다 공제해주네요. 예,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80%를 빼줘요. 이게 이제 그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네. 해서 요거를 축소시키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축소돼요? 축소가 지금 그 계속 규제가 추가되고 있는데 네. 작년까지는 내가 그 집에 살지 않아도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80% 빼줬어요. 네. 그냥 거주 기간은 상관없이 네, 거주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걸 사서 전세 주고 나 다른 데서 살았어. 그렇죠. 근데 이게 10년이 되면 전세를 10년 줬더라도 그렇죠. 장특공제를 해줬다. 그렇죠. 1세대 주택자이기만 하면. 네네네.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면서 바뀐 게 거주를 최소한 2년은 해야 이 80%까지 빼주겠다. 2년 거주. 네. 그래서 아마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작년 말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물건이라 그래가지고 거주 안 하신 분들, 근데 네.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네. 작년 말까지 잔금 치러주면은 뭐 얼마 빼줄게. 네, 있었어요. 네. 장특공제 물건이라고. 네네네네네. 그런 물건들이 좀 싸게 나온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네, 그게 올해로 들어서면 그 거주 안 하신 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80%였던 분이 뭐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20%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양도세가 많아지니까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또 강화돼요. 지금은 2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네. 보유가 10년이면 80% 해준다는 거예요. 1년에 네네. 8%씩. 네네. 근데 내년부터는 거주 기간이랑 보유 기간을 따로따로 쪼개서 네. 거주 1년당 4%, 보유 1년당 4%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거주는 2년을 했는데 네. 보유는 10년을 했어.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10년 보유한 거에 다 받겠죠. 그럼 80%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네. 거주 2년 한 거는 거주 3년이 넘어가야지 이제 네. 4%씩 주거든요. 네. 그래서 빵이에요. 거주에 대해서. 그냥 보유 40%만 받는 그렇죠. 보유 10년에 대한 40%만 받는 거죠. 세금 2배네. 그렇죠. 장특공제율이 80에서 40%로 떨어지니까 이런 물건들도 사실 올해 말에 네. 또 장특공제 물건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또 살 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안 사, 2년을 겨우 이제, 자, 내년까지 살면은 2년 채우겠네, 이랬는데, 이제 아니야. 그건 3년 이상 살아야 4% 줄 거야.
그래서 지금 올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 네. 이 거주 기간 채웠을 때 장특공제율이 워낙 크기 네. 때문에 네. 그동안 임대만 주시던 분들이 네.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들어가 살아야겠다. 아, 이거 똘똘한 한 채를 잡으려고 나왔구나, 이거는. 네. 왜 음마 이런 데는 쓰러져 가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1주택 뭐 수십억짜리 보유하고 있다가, 이거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죠. 이제 그 몸테크라고 하죠. 아, 이제 세입자 다시 내보내고 본인이 네.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는. 거기 들어가서 그래도 한 몇 년 계속 거주를 해야겠네. 80% 다 받으려면은 10년 살아야 10년 돼. 거주하셔야 돼요. 예. 그 지금 똘똘한 한 채도 안 돼. 그 강남 쪽에 집값 떨어지고 이런 원인이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금액이 올랐어도 결국은 세금 내고 남는 돈이 내 돈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강남에 새로 사서 네.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라가 한 70% 가져가고 그죠. 보유세 계속 두드려 맞고 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거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지 했던 분들도 이제 뭐 트림하자 이런 거는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괜찮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보고 엄청 비싼데 네. 그런 거는 내가 몸테크가 어렵죠. 와 그게 사실 비워놓기 아까워서 세입자 주고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 세도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음마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한두 푼 부자가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20억씩 하는데. 그러니까 20억씩 하는 거를 그러니까 공제율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막 5% 차이. 그러니까 이게 연 4%지만 뭐 또 3년부터만 쳐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3년 돼야 이제 4%씩이니까 12%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축 가격만 버티겠다, 진짜. 네. 그래서 지금은 똘똘한 한 채도 실거주 한 채만 네. 세금을 거의 많이 없이 팔 수 있다.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네요, 이제는. 맞습니다. 갭으로 나 전세 살면서 하나 갭으로 갖고 있고 그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노리고 뭐 전세 3바퀴 돌린다. 뭐 이런 거 지금 안 먹히네요. 네, 지금은 안 돼요. 전세 뭐 3-4바퀴 돌리는 동안 나 돈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 살던지 뭐 이런 전략은 지금은 아예 아니야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비과세 1세대 주택 비과세 받기가 네. 굉장히 어려워져요. 또.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네. 지금은 주택이 여러 채이신 분들도 기존에 내가 세 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채를 먼저 팔고 한 채 남은 거를 바로 네. 팔아도 비과세를 해줘요. 그쵸. 앞에 거부터 팔면 괜찮다면서요. 그렇죠. 왜냐면 파는 시점에 1주택자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또 안 됩니다. 아, 그거 바뀌어요? 예. 내년부터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 기존 주택을 팔고 네. 1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이 보유 기간을 산정을 해요.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기간 산정이 시작된다. 네, 우리 1세대 주택자는 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돼요. 네. 근데 이 보유 기간을 1주택자가 된 후부터 네. 카운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팔고부터 2년 그쵸. 보유를 더 해야 네. 내가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과세 받고 싶은 물건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말까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례를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올해까지는 뭐 A주택을 갖고 있다가 A, B, C가 있다가 A를 팔았어요. 네. 그럼 2주택 됐죠. 네. B를 팔았어요. 네. 이제 A랑 B는 세금을 냈겠죠. 네. 그리고 나면 C 하나 남으면 바로 1주택이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이때 C를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비과세죠. 네. 2년 이상 보유만 했어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A 팔고 B 팔았어요. 그러면 딱 C가 1주택이 된 그 날부터 이제 보유 기간을 카운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본게임 시작해. 네. 그러면은 바로 팔면 비과세 안 돼. 아. 2년 추가로 보유하고 그때부터 네. 이제 비과세 해줄 거야. 네네네. 이게 내년부터 되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케이스에 C주택을 빨리 팔고 싶은 분들은 올해 말까지 A, B 팔고 C까지 잔금을 올해 말 안에 치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내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2년 더 있어야 돼.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A, B 주택을 팔고 C만 갖고 있어요. C만 갖고 있는 상태로 내년을 맞이했어요. 그쵸. 그래도 2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앞에 매매해서 내가 1주택으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예. 양도세는 항상 딱 파는 시점으로 그때 상황의 세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날 C주택을 딱 파는 순간 그럼 너 네. 2년 된 거야? 된 거야? 다시 거꾸로 가보자. 네,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정이 다 예정이 이미 세법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양도일 하루 차이에도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어려워 진짜. 그 지금 내년에 개정안으로 준비되어 있는 건 요거 두 가지인가요? 내년에 개정되는 것들이 또 짜자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내년에 또 바뀌는 게요. 네. 분양권도 네. 이제 양도세 중과세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지금은 분양권은 네. 우리 양도세 할 때는 네. 주택수에서 다 빼주죠. 그쵸, 딱지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다. 네. 이게 이제 세법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내가 예를 들어 주택이 두 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분양권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두 채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이 집 한 채를 팔 때 네. 나는 2주택자죠. 그쵸. 그러면 세율이 10% 중과세 되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중과세 할 때 분양권을 빼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세 할 때는 주택수에 넣는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언제는 빼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할 때도 주택수에서 빼주고 네. 또 중과세를 판단할 때도 주택수에서 빼줘요. 아, 양도세 비과세 할 때는 빼준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내년에도 비과세 할 때는 빼요. 근데 중과세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에서 영향을 네.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랑 중과세라는 게 결국 얘기를 해보자면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2주택 이상자냐, 그쵸.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지고 있는 딱지는 중과 대상. 아니요. 내가 다른 집을 팔 때 이 분양권을 주택수에 넣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집을 팔 때 이 분양권이 있으면 네. 얘도 그 다주택 중과할 때 세는 개수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주택자는 분양권을 사도 네. 이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 요게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네. 케이스가 있어요. 네. 요건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집이 두 채가 있어요. 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 집 사고, 종전주택 사고, 네. 새 집 1년 이상 지나서 산 다음에 네. 지금 3년 안에 기존집 파는 상황이에요. 네. 자, 이 상황에서 분양권이 하나 더 있어. 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해서 팔 때 비과세 할 때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네. 그럼 비과세가 되겠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올해 내년이 똑같아요. 네. 네. 근데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이 예를 들어 30억짜리야. 고가주택, 9억 원이 네. 넘는 고가주택이면은 네. 우리가 9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럼 이걸 팔 때 일시적 2주택이야. 분양권을 주택수에서 빼. 네. 그럼 비과세는 해주겠죠. 해주죠. 근데 아까 9억 원이 넘으면 네. 9억 원 초과는 비과세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9억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네.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판단을 따로 합니다. 따로 해요. 그러면 올해는 분양권이 중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네. 일시적 2주택 되고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냥 일반 세율로 세금 내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도 뭐 최대 80%까지 그쵸. 이렇게 받게 되는데 요게 이제 이 상황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그럼 일시적 2주택으로 팔았어. 네.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해줬어. 네. 근데 9억 원 초과 부분은 중과세 다시 따져보자. 라고 하는데 네. 분양권이 이제 중과세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몇 주택자야? 3주택자. 두 채랑 분양권 하나 더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빵이에요. 이게 제가 그러네요. 이게 똘똘한 한 채를 잡으려고 나온 것들이네. 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이런 것들이 뭔 얘기인가. 네. 밖에서 이제 몰아가지고 강남에다가 다 몰아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또 여기다 이번에 때린 거네요.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또 지방이 또 다시 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네. 들어도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이거를 아는 분들이 뭐 열에 한 명이나 되실까. 근데 모르고 팔았다가는 세금을 몇 억씩 더 내게 되니까 앞으로 이제 비과세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똘똘한 한 채 시대도 이렇게 저무네요. 네. 이게 한동안 또 그거였잖아요. 트렌드였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빼주다 보니까 네. 분양권 투자로 그러니까요. 또 쏠림 현상이 있었죠. 네네네. 또 이렇게 한 시대가 저무네요. 요즘 트렌드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게 계속 이게 되게 그래요. 이게 되게 그 뭐지? 이 세금 제도의 변화를 보면 그때 가장 트렌디한 애들을 잡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게 나온 거 보면 그 PD 수첩에서 네. 법인을 나온 거 보면 요즘 법인은 이제 좀 잡는 방향으로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네, 그 얼리 어답터들만 돈을 벌고 나가고 네. 그쵸. 진짜 하려면 내가 완전 트렌드 끝단에서 버티던지 그 저처럼 어중간한 사람들은 부동산 이제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예. 세금을 모르면은 지금은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맞아요. 지금 함부로 덤비는 데는 아니다. 진짜 선술해서 이거 나오면 행간을 다 내가 파악을 하고 다음 장소는 여기다 이거 할 수 있는 분들만 이제 네. 남은 거고 여기를 예전처럼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내가 새로운 주택을 살 때 이건 나중에 어떻게 팔아서 세금을 줄일지 네. 그리고 내가 보유세 부담은 얼마 정도 되는지 네. 이걸 생각을 하고 새로 주택을 취득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이랑 부동산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내도 마진이 남는 분들. 그쵸? 네. 네, 그 정도 돼야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인 거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요즘 부동산 콘텐츠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 이제 동학 개미 운동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저도 개미이거든요. 동학개미. 저도 동학 개미입니다. 네, 그럼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좀 자세한 내용이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훅훅 지나가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요거예요. 제가 여기 한경 다녔었는데 한경에서 또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절세 완전 정복이라고 저희 BP에 계신 선배님들이 또 열심히 만드신 책이라고 하니까 이 부동산에 관련된 뭔가 사건이 있을 예정이시면 이 책을 한 권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세금이 요새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거 세법 모르고 부동산 취득하시는 거는 정말 뭐 눈 감고 이렇게 밤길 걸으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네. 취득하기 전에 계약 전에 반드시 세금 문제는 알고 가셔야 내가 소중하게 모은 재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네. 그렇게 주의하면서 또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